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514회 심화 전반부 해설에 이어 이번에 후반부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자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키워드는 쉬웠어요. 여기 보면 이 공인이란 키워드랑 송상이란 키워드만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공인이란 거는 그 광해군 시기에 그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그 기존의 그런 공납품을 쌀, 배, 동전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바꿔줬는데, 그럼 기존의 공납품은 누가 담당하냐? 얘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로 활동한 그런 일종의 어용상인이고, 이 송상은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이죠. 특히 이 송상은 그 사계치부법이라는 그런 회계법을 사용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무튼간 이런 상인들이 주로 활동한 조선 후기를 물어본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앞서 제가 전반부 해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10번대에서 경제 상황을 물어보면은 고려시대인데, 반대로 20번대에서 뭔가 이런 사회상을 내면은 조선시대를 물어볼 확률이 거의 95%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그냥 99%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문제 20번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선지로 구별하면 되거든요. 1번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이 시기에는 그 양반 외에도 다양한 신분들이 그런 문화활동을 즐겼어요. 맞고, 2번 솔빈불 특산물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인데, 이건 발해 키워드예요. 보통은 이 조선 후기에서 이렇게 발해 키워드 오답을 안 내는데, 이번엔 좀 문제를 독특하게 내긴 했는데, 어쨌든 정답 2번이고요 3번 여러 장시를 돌며 문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이 시기에는 상인 활동 많이 했고요 4번 저작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스. 이 한글 소설 관련된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인데, 이 전기수 당시 약간 좀 민간인들이 좀 많이 찾았던 일종의 이야기꾼? 그냥 이야기꾼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 5번 채소, 담배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는 농사 이외에도 약간 좀 상품작물도 보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농업이라던가 상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27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일단 연행사. 이 연행사는 당시에 그 중상아파 뭐 홍대용이라던가 박제가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갔었고, 특히 이 인물은 서울 출신인데, 제가 서울 출신으로 강조한 인물 크게 4명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박제가, 이덕무, 유독공, 서희수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 봤을 때 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규장과 검소관이라서 당시 약간 좀 왕실도서관 관련된 인물을 발탁됐고, 특히 여기 우물물에 비유해서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주장한 인물은 박제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박제가를 출제할 때 이 우물이란 키워드를 항상 주목하라고 항상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제가와 관련된 유형을 공략하면 되는데, 보면은 1번 기기도사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거는 정약용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2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파를 형성한 거는 정제두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정제두. 그리고 3번 북학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했다는데, 약간 이 인물이 약간 좀 상업에 필요한 그런 물품 같은 거, 아니면 좀 상업이라던가 좀 교류 같은 거에 필요한 그 소비를 위한 그런 거에 위한 좀 물품을 권장했고, 이 북학이란 건 이 당시에 그 청나라 갔다 오면서 쓴 일종의 기행문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약간 좀 소비의 필요성을 권장한 게 박제가의 핵심 주장이에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열화액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는 박지원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5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한 건 유수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키워드 안 어려웠어요. 여기 김정우란 키워드랑 심리마다 눈급을 표시했다. 그래서 약간 좀 이 지도 약간 측정법 같은 거고, 김정우 나왔으면 솔직히 대동여지도란 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 키워드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이름을 대놓고 줘가지고. 그래서 3점 치고 이건 쉬웠는데, 아마 오답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거든요. 근데 조금 하나만 더 보충하면은 김정호랑 김정희를 여러분들 헷갈렸는데, 이 김정희는 당시 제주도에 유배됐을 때 그렸던 그림인 세안도랑 계속 끊기네요. 그리고 그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한 금서 과안록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1번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된 거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라서 안 맞고, 2번
전체 22첩에 목판부 돼 있다는데, 일단은 이 지도가 이 당시에 이거 좀 목판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목판에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서 이렇게 인쇄할 수 있도록 이게 목판본의 형식으로 만들었고, 특히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구조가 삐삐삐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그런 책자처럼 하나의 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도를 이렇게 뭔가 나눠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접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펼쳐서 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약간 우리가 좀 종이 같은 거 지도는 원래 꾸깃꾸깃 하다가 한 번에 쫙 펼치는 그런 식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22개 분야로 나눴다가 이걸 이렇게 22개 딱 붙이면 이게 대형 지도가 완성된다 하는 구조 때문에, 왜 이 지도가 이게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게 있나, 그게 이런 식으로 책자 형식으로 뭔가 구조를 나눠가지고 그렇다. 여러분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이 대동여제도 지도 볼 때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의 지도는 그 태종 시기에 그 뭐 이회 등에게 명령해서 만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예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름 기회죠? 그래서 좀 암기하기 어려워요. 자, 4번 각 지방의 연역,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났다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엔간한 강의에서 택리지로 가르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특징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동국 여지승남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다가는 어차피 한능검에서 지도를 물어보면 얘를 출제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판단에는 일단 둘 다 고려하고, 어차피 문제에서 뭐 조선 후기에 뭐 정삼기라던가 아니면 조선 성종시기 이런 식으로 힌트를 더 줄 테니까, 정삼기가 아니라 이중환 죄송합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걸 줄 테니까 그냥 그거 바탕으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전국의 지리정보의 주요 인물과 여서적 사실 변개했다는데,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거든요. 뭐냐면 김수홍의 그 조선 고금 팔도, 그 조선 고금 팔도 총남도예요. 이거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이 지도는 그 조선 현종 시기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수홍이라는 인물이 그 지도에다가 약간 좀 역사의 연역이라던가 사실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병기한 조금 독특한 지도예요. 그리고 제작 연대랑 제작자 이름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도로서 조금 그런 게 강하다. 그래서 그냥 오답을 내려고 그냥 어려운 키워드 하나 냈으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9번 밑줄 그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확실히 이번 회차가 점수를 쉽게 안 주려는 것 같아요. 진짜 쉬운 문제는 정말 쉽게 줬어요. 솔직히 이 문제 이제 최근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틀렸으면 바보예요. 저 보면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이고 진주의 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주 지역이 발생했고, 이 백낙신의 그 탕관오리, 이 탕관오리가 폭정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 박교수라는 인물을 파견해가지고 이 사건을 수습하도록 했던, 이거는 임술노민봉기예요. 1862년에 철종시기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별로 키워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경래나 아니라 비교하면은, 홍경래는 뭐 홍경래, 우군칙 얘네 둘밖에 언급 안 하는데, 임술노민 봉기에는 이 백낙신이랑 박규수랑,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유계중, 그래서 조금 더 임술노민 봉기가 이름이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키워드 가져오면 좋고. 자, 1번 청해군대에 의해 진압된 거는 대표적으로 이모군란이라던가 갑신정변이 대표적이고요. 2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계기를 가져왔다. 맞아요. 이 당시 박규수가 파견돼가지고 이 삼정의 문란을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임시적인 목적을 설치한 기구가 삼정 이정청이기 때문에 정답 2번이고요. 3번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난 거는 홍경래의 난이라서 안 맞고, 4번 남적과 북적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된 거는 동학농민운동이고, 5번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조일통상 장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 3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재밌는 게 지금 이 인물이 지금 51회부터 54회까지 지금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55회 때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4연속까지 내면 그 다음에 저 안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살펴는 보세요. 어차피 이거 여기서 안 다루더라도 그 개항기 시기에 그 이권 침탈이 아니라 그 외세 침입 유형에서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진짜 빈출유형이에요. 왜냐하면 그 개혁적인 인물들 하는 거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원을 철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린다 정찰하는 건데, 약간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 서원 철폐가 원래 이 문제 제시된 왕 시기에는, 왕이 인물 시기에는 경제적 기반 확보랑 그런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47개 빼고 모두 다 철폐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헷갈리신 분들, 영조 때도 이런 거 하지 않았나 할 수 있지만, 여기 키워드 잘 보면은 권례 거처하며 오군영의 군사제도를 복구하고 군량을 지급하며 난병들을 물러가게 하는데, 이 난병은 여기서 말한 건 이모군란 시기에 구식군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이 이모군란이 발생하자 당시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임시로 재집권했는데, 나중에 청나라의 마건충이 있거든요. 그 마건충에게 납치됐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냐면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근데 이 사료가 심화 48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라 기출 푸신 분들은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이거 2점이면 개꿀이네요. 1번 정조고, 2번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한 거는 효종식이라서 안 맞고, 3번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한 거는 영조죠. 그래서 조선 경국전, 정도전, 경국대전 완성은 성조, 속대전 영조, 정조는 대전 통편, 그리고 이 문제 제시된 인물 시기에는 대전 회통을 만들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척합이 있었다. 맞아, 이게 1871년에 신미양요까지 끝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이 인물의 재위 시기가 63년부터 73년이란 것도 요즘 잘 나온 트렌드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한 거는 그런 좀 자주를 표방한 독립협회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 31번 밑줄근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는, 일단 이 문제에선 포인트가 이 어제연이라는 장수랑 로저스 제도 그리고 광성보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연 장수가 광성보라는 그런 좀 강화도 있는 지역에서 당시 이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섰기 때문에 키워드를 모두 종합하면은 신미양요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연과 관련된 그 장수의 깃발인 이 수자기도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는 항상 포인트가 그냥 그거예요. 병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그리고 병오,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척,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인데, 솔직히 이건 뭐 다 가르치는 거니까 뭐 제 암기법이라 할 것도 없고, 그나마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최근 기출 트렌드에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이 병인양요의 경우에는 이 로즈 제도 경고되고, 이 신미양요의 경우에는 로저스 제도 경고되는데, 그래서 예전 건 짧고 뒤에 건 길다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 로즈는 프랑스니까 약간 베르사유 장미 영상에 가서 로즈 프랑스는 약간 장미랑 연관됐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더 구별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추가적인 키워드로 신미양요 시기에 관련된 키워드로서 초지진 이런 것도 언급될 수 있고, 이 병인양요 관련된 키워드로는 이 문수산성, 한성근이랑 정족산성, 양원수가 언급돼요. 그리고 이 병인양요는 병인 박해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러니까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양요 발생했고,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발생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추가적으로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이 약탈되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신미양요 관련된 거니까 1871년에 발생한 거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점 치고는 솔직히 심화편 치고는 여기까지 점수를 퍼주는 문제였는데, 32번이 제 기준에는 이번 기출의 탑 3급 문제예요. 이거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일단은 흐름을 잡아드리면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가해 사료는 일단 수신사 김기수가 나왔는데, 이 김기수는 1차 수신사예요. 근데 이 수신사 파견된 이유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유, 왜냐 이 강화도 조약은 그 영종도라던가 강화도를 침략한 그 운요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 개항을 요구하니까 당시에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종의 답례 형식으로서 사신을 파견하라는 게 수신사인데, 그 답례의 목적을 파견한 동시에 당시 일본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파견된 게 1876년이에요. 자, 두 번째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됐다는데, 일단은 이 문제 제시된 사절단은 일종의 암행어사식으로 파견됐고, 이 사절단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뭐 홍영식이라던가
박정형 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대표 인물도 외워두시고 특히 어윤중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암행어사시가 파견됐는데 일본 조정과 논의의 전국 형세 그리고 풍속, 인물 교빈, 통상 등 대략을 염탐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몰래 일본의 그런 변화한 문물이라던가 동태 같은 걸 시찰하기 위해서 파견된 얘네들은 조사 시찰단이에요. 그래서 인물을 통해 파견하던지 아니면 암행어사시 파견했다든지 이런 키워드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진짜 오답을 많이 골랐을 것 같아요. 이 보빙사가 1883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정말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었는데 정답은 이 통리기 무화문과 12사가 파견 설치된 1880년인 이게 정답인데, 보통은 이 문제를 다 연도 문제로 파악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연도를 풀긴 풀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비유하면은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개화의 필요성이 모색된 거예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냥 약간 저를 비교하면은 해품사가 맨날 술만 먹고 게임이나 하면서 집에서 그냥 띵까띵까 놀고 있다가 내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으면 진짜 언젠가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 엄마한테 등짝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이거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다.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모색한 지금 타이밍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이에 이제 뭔가 내가 이제 개화 필요성 모색하니까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개화 같은 거 하려니까 통리기 무화문을 설치하고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이제 뭐 잠깐 나도 한번 개화해보자, 바꿔보자, 이렇게 뭔가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게 없어. 내가 한는 검에도 봐보려고 하는데 찾는 거 보려니까 아는 게 없네. 그래가지고 뭐 카페도 들려보고 해풍사 유튜브도 들어가보고 하면서 그런 일종을 위한 그 준비를 위해서 이 실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통리기 무화문 설치한 게 이 기구 자체가 그럼 개화 총괄 기구인데 얘네들이 이거 약간 기구가 딱 설치해놓고서 그냥 우리 개화합시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개화를 하든 마든 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개화를 하기 위한 그런 실천이라던가 일종의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총괄 기구를 설치한 이후에 중국에다가는 영선사를 파견해가지고 근대 문물 같은 거, 근대 문물이라던가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웠고, 또한 일본의 그런 동태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 시찰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개화를 해야겠어. 근데 개화하려니까 내가 아는 게 없네. 그래서 옆 동네에 이런 식으로 사도단을 파견해가지고 뭔가를 배우려고 했다는 흐름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의 필요성 모색, 이제 개화를 위한 준비, 그리고 그걸 위한 실천, 이 흐름을 묻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강의에서 가르치면 모르겠는데 이 개화의 필요성 모색, 준비, 그리고 실천 과정의 흐름을 낸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3번 운요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한 거는 1875년이라 이전이고, 자 4번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학교 설립된 건 2차 가보 개혁 시기인 1895년이라 너무 뒤고요. 자 5번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해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된 거는 조불수호 통상조약이라, 조불수호 통상조약이니까 1886년이라서 조금 더 시기가 뒤여서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되게 까다로웠어요. 정말 3점 나왔습니다. 자 이거 33번 가시기에 있다 사실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심화 51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응용했는데 그렇게 안 어려워요. 일단 어떤 흐름이냐면 여러분들이 크게 5가지 흐름을 아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반란의 배경인데, 일단은 당시에 그거 말고 이 당시에 그 조병갑이라는 그 고부군수가 깽판을 치니까 이 조병갑이 깝쳐가지고 당시에 고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봉기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민봉기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안핵사라는 그 좀 관리? 이용태가 파견됐는데 이 이용태도 깽판을 쳐가지고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 백산에 직결해가지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기본적인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그런 일종의 그런 4대 강령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침략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황토현이랑 황용천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토현이랑 또 황용천 순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흙에서 용이 났다, 흙에서 용이 났다 이렇게 외워요. 용에서 흙이 난 게 아니라 흙에서 용이 났다, 이게 말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 세 번째로 이 동학농민군이 더 세져가지고 전주성까지 점령하니까 더 이상 너무 커져가지고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했는데, 당시에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까지 파견되니까 당시에 그 동학농민군과 정부군끼리
전주 화약을 맺어가지고 당시에 그 농민군들은,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 자신들의 그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직강소를 설치했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가지고 이거 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청나라는 이제 물러나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안 물러나고, 일본이 당시에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니까 야 일본 지네 니가 지금 뭐하냐 하면서, 그런 흐름 상황 속에서 청해전쟁, 그러니까 니는 안 물러나면 우리 싸우자 하면서 청해전쟁 발생했고, 그런 와중에 일본은 경복궁 점령 상황에서 그 청해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1차 가부개혁을 시도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탄관오리만 조금 물리치자 이런 목적이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그 외세에 대한 그런 방어 위한 목적에서 당시에 남접, 북접이 연합해가지고 조금 더 대규모의 그런 동학 논민 운동을 주목해서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북접에서 손병이, 남접에서 전봉준인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마지막으로 우금치 그 공주 지역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싸웠는데 발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이 전투는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된 포인트는 여기 나와있는 이 전주화역과 이 1차 가부개혁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낸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순서가 되게 디테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동학농민운동이 순서 문제를 더 어렵게 내려고, 변별력을 내려고 이렇게 문제 내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포인트는 어렵지 않았던 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있는 이 전주 화약을 체결한 이후에 직강소랑 교정청을 설치했다는 이 흐름만 아셨으면 답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해풍선 이 경복궁 점령 이후에 청해전쟁이랑 1차 가부개혁 순서까지 외워야 되나요? 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이건 공시 수준급이고,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몰랐더라도 지금 내용을 보면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있게 접근했으면 이 문제는 전혀 틀릴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독립신문이 창간된 건 1896년이라 조금 더 뒤라서 안 맞고, 참고로 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입니다. 자, 3번. 한성전기 회사가 만들어진 건 1898년이라 이후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95년, 건양이란 연호가 제정된 거는 을미개혁이어서 1895년이어가지고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어차피 1894년 다 끝난 거라 시기적으로 다 이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 34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와있는 이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추진한 개혁만 알면 솔직히 광무개혁인 거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황제로 즉위한 게 당시 경운궁, 다른 말로는 그 덕수궁으로 황궁한 이후에 그 1897년 이후에 한 사례면 다 광무개혁 또는 대한제국 시기 키워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관련된 키워드 몇 개 설명드리면, 이 원수부라는 거는 황제 직속 그런 황제 직속 군대 같은 거고요. 여기 내장원이라는 건 약간 좀 황실의 그런 재정을 관리하는 일종의 기구 같은 거고, 구본 시참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뭔가 창조하거나 만든다, 참조한다 이런 거고, 전제군주제 당연히 황제 체제니까 황제 중심의 그런 체제 했었고, 이 양모화란 거는 이 시기에 만든 그런 근대식 함대예요. 군대식이 아니라 근대식 함대고, 이 상공학교 이 시기에는 약간 좀 일종의 그런 실업학교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실업학교. 약간 지금을 치면 약간 특성화고 같은 거, 특성학교 맞고, 그리고 이 대한천일은행이란 거 1899년에 만든 일종의 민족은행이다. 그래가지고 광무개혁 관련된 키워드 고르시면 되는데, 그래서 광무개혁 관련된 키워드 찾아보면은 솔직히 근데 광무개혁 관련된 키워드로 이것도 지금까지 빈출선제 나온 거 답은 쉬웠어요. 1번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군제를 개편한 건 1881년이라 틀렸고, 이것도 약간 좀 톱니기부 한번 관련된 키워드긴 해요. 2번 양전사업을 시행하여 지게를 발급했다. 이 시기에도 일종의 그런 1910년대 토지사업 말고 이 광무개혁 시기에 일종의 그런 토지조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박물관 설치해서 한성순보를 발행한 거는 1883년부터 84년이라 안 맞고, 개혁 방향 제시한 홍보험 시사조를 반포한 거는 2차 가보개혁이라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2차 가보개혁의 홍보험 시사조의 1조랑
갑신정변 때 혁신정강의 1조를 구별한 거 중요시 강조했는데, 이 갑신정변 혁신정강 식사조는 흥선대원군이 빨리 귀국하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는 없다는 것을 제가 차이점을 항상 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경공원을 설립한 거는 1886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쉬웠어요. 이거 1점짜리인 거 보니까. 2번. 35번. 가단체 활동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최근 역사적 이슈를 강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능검은 이런 식으로 뭔가 세계문화유산 몇몇 주년, 그러니까 뭐 50주년, 10주년, 100주년 이런 거 하던가, 아니면 최근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는 그런 사례들 좀 그려두면 좋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최근에 그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그 고국으로 기원됐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55회 아니면 56회 때 나올 확률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문제 나올 확률이 진짜 높으니까 한번 나중에 이거 지금 성지 출라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거 진짜 이번에 올해 안에 나올 확률 진짜 높으니까. 아무튼 그 본론 들어와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본론 들어와서 일단 이 문제 제시된 단체 인물들, 뭐 이동영, 이상용, 이회영 선생님들이 만든 그 서간도 삼원보에 세운 학교이고요. 서간도 삼원보. 그리고 글쎄요, 좀 엉망이어서 그리고 이 안창호 선생님들이 1700년 조직한 비매교였어. 그래가지고 안창호, 양기타, 이승훈 선생님들과 관련된 이 단체는 신민회예요. 애국애모운동 단체 중에선 신민회가 거의 90% 출제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되게 무난하게 풀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거는 조선어 학회이기 때문에 안 맞고, 2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한 거는 의열단이라 안 맞고, 3번. 농촌 계몽을 위한 분화로도 운동을 전개한 거는 이건 동아일보가 조금 지원했으니까 틀렸고, 4번. 독립공채를 발행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일종의 기부금 같은 거. 그래가지고 틀렸고, 정답은 5번인데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자, 이 문제 제시된 단체의 안창호 선생님이랑 이승훈 선생님이 만든 대표적인 민족학교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 36번. 가에 들어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살짝 어렵거든요. 살짝. 왜 그러냐면, 일단 경제구국운동 내면은 솔직히 이 시기엔 낼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몰랐더라도 여기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가기 위해 전개됐고, 이 운동을 지원한 대한매신, 뭐 황성신문, 제국신문도 지원했는데 한능검에서는 솔직히 거의 얘만 돼요. 그래가지고 1907년에 발생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유형인데, 그래서 키워드는 정말 쉬웠거든요. 오답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오답이. 그래서 1번. 회사령 폐지에 영향받았다는데, 회사령은 최소한 폐지되려면 1920년대 이후는 가야 되니까 당연히 연결이 안 되고요. 참고 뭐 영향을 받았다면은 굳이 따지면은 물산 장려 운동이죠. 그래서 흔히 이 물산 장려 운동과 국채보상 운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아요. 자, 두 번째. 김광재 등의 발의 시작됐다. 이게 정답인데, 이래서 여러분들 기출을 꼼꼼히 오답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떻게 주냐면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됐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서상돈,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됐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낚이게 하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요런 취재자들이 니네가 서상돈 알아? 그럼 김광재도 알겠지? 내가 기출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네들이 선지에 냈던 거를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채보상운동 무조건 서상돈이지, 이게 약간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만약 김광재 내버리면 얘 누구지? 나 서상돈밖에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서상돈 강조하겠었는데, 그래서 기출 키워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제 보고서 그냥 서상돈 알면 되지 이러죠? 이렇게 되죠? 당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답 꼼꼼히 하시고 기출에서 어떤 키워드인지 꼼꼼히 보셔야만 이런 문제 안 낚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운동을 주도한 대표 인물로서 정답 2번 맞고요. 3번. 색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이 색동회는 그 천도교 관련된 대표 인물인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린이 운동 관련된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한 거는 60만세 운동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흔히 또 60만세 운동도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들만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5번.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거는 원산 총파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원래는 또 일본, 프랑스가 생겼는데 이거 또 중국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선지를 변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래 일본, 프랑스가 써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변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여러분들이 낚이시면 안 돼요. 엔간에서 이런 거 갖다 장난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능검은 그 선지에 있으면 무조건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뭐 평소에 일본이었는데 중국이었다고 틀렸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37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건데 이거 3점짜리거든요. 일단은 제 기억에 이게 고급 30회 때에서 예전에 한번 한일의정서랑 1차 한일협약이랑 그 포츠머스 조약의 순서에 문제를 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이 사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항상 뭐뭐 이후에 있는 사실 문제는 제가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거를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자,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뭐 어쩌고저쩌고 뭐 탁월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데, 일단 러시아가 일본이 조선에서 뭘 삥 뜯든 간에 그 깽판을 치던 간에 인정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 조치를 뭐 하든지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조약의 핵심은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그런 일종의 간섭하는 것을 모두 다 싹 다 배제해버리고 일본님이 알아서 잘 어로 달래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세요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조약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 간섭권을 배제시킨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뭐 정확히 1905년 9월인데, 그래서 아마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썩 잘 접해보진 않았을 텐데, 맥락적으로 러시아 그 당시 그 1905년쯤에 러일 전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러시아가 일본인께 굽신굽신하네요. 그런 맥락만 이해했으면 포츠머스 조약인 걸 알 수는 있었는데, 아마 개항기 파트를 좀 잘 안 파신 파트 분들이 하면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자, 당시에 좀 딴 설명일 수 있는데 들어가면은, 당시에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 순서대로 조약을 체결했는데, 당시에 미국이라는 그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란 걸 맺어가지고, 그 미국은, 그 미국님은 필리핀 드시고, 그 일본은 그 조선 먹는 거를 서로 암묵적으로 승인해준다는 게 가스라테프트 미락의 핵심이고, 영국이랑은 2차 영해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게도 조선을 일본이 먹겠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암묵적으로 승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당시 대표적인 강대국의 그런 간섭을 배제한 상황에서 근처에 있는 동아시아 강대국인 러시아까지 깨부셔버려가지고 이제 강대국도 방해 안해, 얘도 방해 안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케이, 이제 조선에 대한 그런 간섭을 심화해볼까 해가지고 체결한 게 2차 한일 협약이거든요.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을사늑약을 체결해가지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저항이 발생했다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이, 그래서 이 저항의 사례로서 을사늑약의 부당성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가지고 종주권을 배제한 상황에서 을사늑약 체결하고 그 저항 사례로서 이게 발생했다. 그래서 조금 3단 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준 거야. 제가 보기엔 3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야 이 흐름에서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거 몰랐더라도 최소한 여기 발생한 게 1907년이라 엔간에서 개항기 시기에 1907년이면 막바지예요. 이거보다 더 뒤에 발생한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정미의병이라던가 아니면 뭐 남아 대토벌 사건이라던가 기후학사라던가 이런 키워드면 모를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 골랐으면 답은 고르기 쉬웠어요. 그래서 그 꼼수를 잘 활용했으면 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흐름은 이런 식이었다. 자, 1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한 거는 1885년이나 당연히 이전이고, 한국중앙통상회가 조직된 건 1898년이라 역시 이전이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 점령한 건 이건 을미의병이라 1895년이라 안 맞고요. 자, 5번 선지.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게 새로운 선지긴 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1878년에 그 두모포 시위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만직이라 해가지고 약간 일종의 암행어사가 있었거든요. 이만직이란 인물이 당시에 그 부산에다가, 부산 지역에다가
그 관세 같은 거를 걸어놔가지고 당시 일본인들이 너무 무역을 많이 하니까 좀 관세를 걸어가지고 좀 제약 같은 거 하라 좀 이렇게 건의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약간 좀 해관, 그러니까 약간 좀 바다 관련된 관세를 규정하게 한 인물이 이만직인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지금 가볍게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관세를 규정하니까 당시에 관세를 너무 많이 삥 뜯는다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당시 무력 시위를 벌어가지고 이 관세를 폐지하게 된 사건이 1878년에 두무보 관세 사건인데,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선지를 다 알아야만 할 수 있는데 좀 어렵지 않았나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너무 뒤였고, 두 번째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를 맥락을 이해했으면 이미 일본은 지금 러시아랑 맞짱 떠가지고 지금 이겨가지고 이렇게 조약 체결할 수준인데 얘네가 꼴랑 무력 시위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솔직히 얘네들 힘이 이미 지금 그냥 조선 나 그냥 목에 칼 들이대고서 빨리 안 해? 하면서 협박해도 솔직히 힘이 그만큼 셀 때쯤이라 솔직히 시기적 맥락만 봐도 5번은 시익 따위 하기엔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시대적 상황까지 연기한다면 5번은 아직은 너무 어색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3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 노동야학 독본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당시에 이 문제 된 인물이 노동자 같은 그 민중 등이 그 계몽, 그러니까 조금 더 문맹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지고 야학, 그러니까 밤에 공부하라는 것을 장려한 이런 책을 만들었고, 이 일본과 미국이 유역하게 이 인물은 일단 조사 시찰단의 그 일행원으로도 파견됐었고 보빙사의 인물로도 파견됐어요. 그리고 그런 서양,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던가 약간 좀 유럽적을 기행하고 쓴 일종의 기행문인 서유 견문을 저술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이 인물은 유괴준이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인물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서유 견문이 너무 빈출 키워드여가지고 1번 조선 중립화를 주장했다. 맞아요. 이 인물은 그 거문도 불법 정령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약간 좀 당시에 그 벨기에처럼 벨기에식 약간 좀 조선 중립화로 주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강대국이 이렇게 조금 보장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립화를 주장했었는데 먹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인물의 당시 좀 국제 정세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 갑신정변 실패 직후 일본으로 망명한 거는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뭐 김옥균이라던가 서강봉 같은 인물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아니고, 3번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창립한 건 서재필이고, 배제학당을 설립한 거는 좀 이게 섞여가지고 그 배제학당을 설립한 거는 그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고, 그리고 참정대시 자격으로 관민공동에서 연설한 거는 박정향이에요. 박정향. 그래가지고 이 인물은 당시 관민공동에서 독립협회랑 얘기해가지고 그 헌의 6조를 조금 수용해가지고 고종에게 건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인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39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페이지가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잘 따라주세요. 자, 첫 번째 39번은 일단 사실 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랑 여기 나온 이 밀립대학의 설립을 제창한다는 키워드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밀립대학 나왔으면 그냥 밀립대학 설립 운동인 거를 추론하는 거 솔직히 안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보기 이 문제 틀렸으면 솔직히 그냥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물산장려 운동은 한 90% 출제되고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 한 10% 출제된다 했었는데 고난도에서는 이렇게 가끔 안 나온 이유 오랜만에 부활시켜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공부 똑바로 했으면 이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물산장려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반식이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대표적인 인물은 이상재를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알았으면 정답 푸는 건 여기 있으니까 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그냥 얼마나 공부 그냥 게을리 안 하고 꼼꼼히 했냐 안 했냐 그것만 있었으면 문제 안 헷갈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유가 틀리신 분들은 물산 장려운동가 나오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 안 나오겠지 방심하신 거예요. 정말 키워드가 이거 외엔 낼 게 없어 이 유형은. 그래서 방심하지 마세요. 정말 안 나올 거라 버리다가 내 회차 때 나오면 당하니까 그런 습관 혹시 가지신 분들은 꼭 고치세요. 참고로 근데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상재가 대표 인물은 맞는데 추가적으로 조만식이라던가
이승훈 선생님도 참여했어요. 해분선님 그 물산정리운동에 겹치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럼 어차피 선지에서 변별력 주던지 문제에서 알아서 변별력 줘가지고 복수정답 만들 일 없으니까 그냥 문제 보시고 그 조건 내에서 파악하면 됩니다. 어차피 복수정답 낼 정도로 출제가 바보는 아니에요. 알아서 구별시키니까 그냥 다 외워두시란 거예요. 이게 실제로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1번 중국의 오사운동이 영향을 준 건 3.1운동이고 2번 사립학교령이 공포된 거는 1908년이라는 일제감정기 시기 이전이라 안 맞고 4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에 실패된 거는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국제보상운동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려면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가 나와야 이 문제 제시된 선지랑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을 발표했다. 이거 최근에 잘 나오는데 이 여권통문이란 거는 뭐 당시에 약간 좀 평양지역이었나 그 여성들이 정치적 참여라던가 경제활동 보장이라던가 교육권을 주장한 대표적인 여성 최초의 권리 선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이란 거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 맨날 내는 거 보니까 언젠가 출제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답 키워드로 신간의가 아니라 그 근호의 키워드랑 잘 구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 40번. 밑줄건 이 지역에 있었던 운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별로 안 들었어요. 여기 나온 이 한인 식당 거주진 신안촌 그리고 신안촌이랑 1937년에 스탈린이 한인을 중앙아시아 강제 유입다. 왜냐면 이 스탈린이 당시 소련의 약간 좀 집권자인데 1937년쯤이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래서 당시 일제감정기니까 이 스탈린 입장에서 이 한인들이 그 일본인의 그 스파이가 될까봐 그 우려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탈린이라던가 당시에 그 신안촌 이런 걸 봤을 때는 연해주 지역인 걸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맨날 나오던 키워드라 이거는 금방 풀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1번 숙모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거는 멕시코의 뭐 이근영 선생님을 대표적으로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틀렸고 2번 권업회를 창립하여 한인심을 발견했다. 맞아요. 이 항일 독립단체로서 당시 이 권업회 총재는 그 좀 회장? 좀 대표는 최재형이라는 것도 기억해두시고 이 당시 여기서 권업신문도 발간했던 것도 기억해두면 좋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 3번 서전서속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한 건 북간도 지역이라 안 맞고 4번 임병찬이 주도하여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건 국내인데 뭐 굳이 꼼꼼히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전라도 지역에서 만들었다. 이것도 기억해두시고 5번 28 독립선언서 작성한 거는 일본 도쿄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솔직히 선지 분석만 여러분들이 맨날 하셨으면 되게 무난하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1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 했는데 야 드디어 이 회차에서 진짜 건질만한 진짜 최강 난이도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하는 검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허위 선생님도 잘 몰랐을 텐데 이 김창수님은 거의 다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김창수 선생님 현대사 관련된 업종 알았는데 솔직히 개항기 시기라든가 일제감정기 시기 업종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몰랐던 인물인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물 무조건 100% 또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한능검 이상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안 내면 이런 인물도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 앞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리 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해부사님 그럼 새로운 인물 내는데 어떻게 문제 풀어요? 점수 틀리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맞추긴 맞춰야죠.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재밌는 게 인물력 새로운 거 내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름을 제시한 게 정말 큰 힌트였어요. 제가 원래 같으면은 이름이라던가 뭐 이렇게 업적이라던가 연도 같은 것도 다 활용해서 풀 텐데 이번 솔직히 연도는 솔직히 필요 없었어요. 연도는 별로 안 중요했고 이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기 쉬웠는데 일단은 이 문제 제시된 그 허위 선생님은 일단 을미의병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고 여기 평리원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현재로 비하면 약간 좀 똑같다고 할 수 없는데 약간 좀 대법원장의 그런 설이라고 일단 관리? 그러니까 약간 좀 관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 담당했었고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일단 을사늑약 체결 반대가 조금 일제감정기 시기 이전에 활동했었고 파리장소 운동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냐 그냥 약간 그 우리가 그 김규신은 있잖아요. 그 파리강화 회의에 그 맨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키워드에서 그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김규신을 파견했다. 그 키워드예요. 그냥 그거.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이 키워드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안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그럼 해프는 지금 시험 문제 틀리라는 거 잘 봐봐요. 자, 첫 번째 기어 관군에게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서 순국했다. 이거 최익현 선생님이에요.
자, 니은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 전개했다. 이거 맞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13도 창의군 하면은 그 이인영 선생님 알아요. 근데 이 이인영 선생님은 당시에 그 부친상을 이유로 그 약간 총대장을 물러나고서 당시에 이 허위 선생님에게 총대장 좀 담당해달라고서 위임을 하고 그 고향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이인영 대신해가지고 시상도 창의군을 조금 주도한 게 허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정미부와 관련된 인물이란 걸 알았으면 좀 유추해서 정답은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고, 디귿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동사를 저술한 건 박은식 선생님이어가지고 사실 속어만 했으면 니은 니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뭐 그 설명하면은 동양톡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혹을 지원했다는데, 이 김창수 선생님이 자신의 돈으로 이 나석주에게 폭탄이랑 총을 지원했어요. 아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김창수 선생님은 나석주에게 폭탄이랑 총을 지원했다면, 아까 말한 이 최재영 선생님은 안중근에게 그 총이라던가 돈 같은 걸 지원했다. 좀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거의 몰랐을 텐데, 출제자가 새로운 인물 내더라도 풀이를 할 수 있게 한 조건을 맞추려면은 그나마 기존에 냈던 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도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오답을 소걸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최익현이랑 박은희 선생님 그 키워드는 솔직히 좀 오답해놨으면 충분히 알만한 키워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래서 고난도 인물 문제 풀려면 앞으로는 속어법은 필수예요. 해풍선이 인물 너무 많은데 속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리세요. 다 먹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인물 유형은 속어 못하시겠다, 틀리세요. 진짜 못 살려드려요. 그거는 더 이상. 그래서 출제자가 요즘 새로운 인물 내기 위해서 기존에 냈던 인물들을 오답을 제시하고서 정답 키워드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어법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드점 받고 싶다 하셔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그건 어떤 강사도 못 살려주니까 하시고, 조금 꼼수 알려드리면 지금 이렇게 가 두 개, 나 두 개인데 기역 니을 정답이 되거나 디귿 리을 정답이 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엔간에서는 두 인물의 업적 하나씩 알리려고 기역 인물 관련된 거 한 개, 니은 인물과 관련된 키워드 한 개,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한 개 잘렸으면 이렇게 맞추고, 한 개 잘렸으면 맞추고, 이렇게 접근한 게 엔간의 정석 틀이니까 이거는 풀이법으로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42번. 가, 다를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아까 문제에 비해서 되게 쉬웠어요. 보면은, 자, 여기는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연다는데, 기존에는 온이 무관만 임용할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문관도 임용할 수 있다 했지만 실제로 일제감정기 시기가 끝날 때까지 문관이 임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긴 합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째, 헌병의 경찰제도를 보통 경찰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좀 헌병, 군인 같은 사람들이 경찰하면 되게 무서웠는데 이때부터 그냥 일반 경찰을 했지만 당시에 몇 배로 더 많이 뽑았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세 번째, 1910년대에는 제가 공포라거든요. 그래서 제복과 대검 같은 걸 통해서 공포 분위기 조정했었는데 이 시기엔 이걸 폐지하고 조선인도 조금 관리로 임용한다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거의 없다 봐도 돼요. 임용해도 거의 말단 관리만 시켜가지고, 이게 뭐냐면 1919년에 그 사이토 총독의 그 시정 방침이거든요. 뭐 대부분 다 1920년대에 풀긴 했을 텐데 솔직히 그냥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냥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사이토 총독이 그냥 시정 방침이 하는 거예요. 그냥 1920년대 풀었어도 충분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2대 총독인데, 당시에 그 3.1운동이 발생하면서 당시에 그 독립을 위한 멸망 보고서 얘네들 이렇게 뭔가 공포로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당근을 던지고서 그런 친일파를 유도한 일종의 채찍 같은 거를 잘 섞은 게 사이토 마코토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당근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그냥 사실상 1920년대 정책의 효시를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나의 사료의 경우에는 여기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즉결은 정식 재판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서 증빙을 취조한 후에 즉시 언도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911년에 시행된 범죄 즉결례예요. 뭐 연도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약간 우스갯소리하면 약간 궁예디랑 똑같아요. 궁예. 그냥 궁예가 거의 그 네 기준소리 내었으면서 그냥 내가 보기에 네 죄인인데 그럼 너 사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관심법으로서 그냥 애들 조지겠다 만든 법이 사실 이 범죄 즉결례거든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여서 당시 그 경찰에게 말도 안 되는 그 공포 분위기의 그런 법을 조성시킨 게 또 1910년대 키워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고, 자, 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 문제 풀었으면 다 1910년대, 20년대, 25년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었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 1925년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뭐냐면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그건 형이 집행유예라던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보호관찰에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가출옥을 그러니까 가석방이 됐던 간에 그러니까 가석방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안유지법을 그 형을 잴 수는 있는데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된 사람의 경우에서 한해서는 이렇게 보호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이 법은 치안유지법이 아니라 1936년에 제정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안유지법 이렇게 하면서 풀면은 하는 건 망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진짜 이렇게 하시면 시험 망해요. 안 돼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키워드 무조건 종합적 보셔야 되고 한능검 심화편 준비하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가령 출제자가 나 치안유지법을 내고 싶어 그러면 한능검을 출제자가 대놓고서 응 나 치안유지법 낼 거야 하면서 법에서 이렇게 이름 안 줍니다. 절대 한능검 심화편 그렇게 문제 쉽게 안 줘요. 그래서 무조건 키워드가 너무 친절해. 왜? 얘는 왜 대놓고 치안유지법 이렇게 줬지? 너무 친절하면 의심하세요. 그건 함정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치안유지법이나 유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너무 친절하면 오히려 더 의심해보고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911년, 1919년, 그리고 1936년이기 때문에 나가다 할 순서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3번 밑줄근 회의가 개최된 시기에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기출 풀어봤으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고급 45에서 그대로 나왔어, 이 문제가. 그러니까 묻는 포인트는 조금 다르긴 한데 옛날 기출이랑 솔직히 이것만 다르지 그 정답은 아예 똑같은 거라 이 문제는 기출 풀었으면 그냥 이점 꽁으로 먹을 만한 문제였어요. 보면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한다는데 일단 이 침체에 빠진 이유가 1921년에 연통제가 발각됐어요. 그래서 국내 연락망이 발각돼 버리니까 활동이 한번 휘청해 버렸고 당시에 이승만이 그 약간 좀 대리 국가를 그러니까 국가를 약간 좀 위임 통치 제가 말 헷갈렸는데 그 위임 통치 청원서를 막 보내버려 가지고 니가 뭔데 대통령을 지금 멋대로 지금 남의 나라한테 이렇게 맡겨달라고 이렇게 해버리냐. 그게 좀 자기들끼리도 뭔가 독립운동 한다고 모였는데 말이 이리저리 이렇게 깨판치고 말이 안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상하이에서 한번 좀 우리 좀 얘기 좀 한번 좀 나뉘자. 이러다 진짜 우리 독립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회의를 개최한 건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임시정부의 그 방향성을 놓고서 이 창조파랑 개조파랑 나눴는데 이 창조파는 쉽게 말하면 이 문제 제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신채원 선생님이 있었고 개조파의 경우에는 그 단체까지 없애는 거 좀 에바고 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냥 싹 다 갈아 엎어버리자 리모델링 해보자 해가지고 안창호 선생님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상 유지파라 해가지고 야 둘 다 아니야 그냥 냅둬 하면서 제발 싸움을 멈춰주세요 하면서 약간 좀 그 옛날 원피스의 비비가 약간 좀 그 싸움 멈춰주면서 해달라는 게 김구 선생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 제시된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예요. 제가 이거는 연도를 맨날 강조했던 건데 제 해설 보신 분들은 국민대표회의 1923년을 아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답은 1번이고 그 이후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조금 와야 된 상황에서 당시에 이 1925년 그러니까 25년에 2차 개헌으로 그 국무령제를 실시해가지고 약간 좀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의원 내각제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박은식 대통령이 이때 대통령 2대 대통령을 취임했었는데 형식상이고 당시 초대 국무령으로서 이상용 선생님이 선출됐어요. 그래서 이 이상용 선생님 키워드서 좀 추가적인 키워드서 석주라던가
아니면 그 임청각이라 해가지고 안동 지역에 있는 그런 생가가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까지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뭐 경악사를 설립했다던가 그런 키워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상 선생님 문제도 나중에 그 인물력 나올 수 있어가지고 석주란 키워드, 임청각, 안동 지역, 경악사 따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4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2번 기출 킬러형 키워드인데, 제가 아까 강조 41번 문제처럼 이 문제도 솔직히 속어만 제대로 했으면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 김병로라 선생님은 저도 실제로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라고 인물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직 인물령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항상 인물령에서 어떤 거냐면 이런 이름이라던가 연도라던가 키워드 하나까지 모두 다 파악해가지고 문제나 접목을 시키라 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김상호 의거 관련자 변호랑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위원, 그리고 남조선 과도정보 사법부장이라고, 이 남조선 과도정보란 거는 당시에 1947년까지는 아직도 미군정 시기인데 그런 당시 한국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과도정보예요. 그래서 임시로 만든 그런 행정권만 담당해주기 위한 정부인데, 당시에 변호, 조사위원, 그리고 사법부랑 관련된 거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뭔가 사법이라던가 일종의 변호랑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만 잡고 들어갔어야 돼. 아니면 그거까지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눈치가 이렇게 더럽게 없어. 그러면 이 김병로라는 이름을 주목해봐요. 자, 시작해볼게요. 1번.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협상에 참여한 거는 김구라던가 김규식 선생님이 대표적이고, 정읍에서 남원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거는 이승만. 자, 이승만. 그리고 3번. 삼균주의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작성한 거는 조소왕 선생님이라 안 맞고, 자, 5번. 일제 패망과 강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한 거는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도 솔직히 선지가 한 개도 안 어려웠어요. 이것도 기초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거라 선지 분석 한 10회분만 똑바로 해서도 여기서 모를만한 키워드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라보면은 일단 연결이 안 돼가지고 4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래서 요즘 기출 경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검이 기존에 낸 선지 확실하게 내면서 새로운 선지 주니까 니네가 기존에 출제된 인물만 알더라도 새로운 인물 내도 전혀 문제풀이에는 무리가 없다는 출제 방식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선지 분석 제발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실 거면 인물 유형 3점짜리는 그냥 버리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거 몰랐더라면 이런 식으로 사법과 관련된 인물 해봤으니까, 뭐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해품사를 대법원장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을 좀 만져보고 공부를 해본 사람에게 법을 만져서, 그러니까 좀 사법 관련된 업무를 해보신 분이니까 대법원장 골랐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문제를 한능검이 문제를 왜 적겠어요? 한능검은 암기형 시험이 아니라, 물론 암기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선지와 연결시키는 유추형 문제를 내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능검이 에이 사법부장이나 대법원장 이거 낚시예요, 이런 쓰레기 문제는 안 내요. 그 한능검이 취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쓰레기 문제는 안 내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문제 이렇게 낸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인물은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을 퇴임하면서 당시에 그런 사법이라던가 그런 일종의 재판의 그 독립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거 사법권을 위한 당시 여러 간섭을 부과하고 사법권의 그 확립을 위해 가지고 1대 그리고 2대 대법원장으로서 활동한 게 김병로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스킬적으로 풀려면 일단 문제 주어진 힌트를 이렇게 선지를 연결하는 법이라 속어법.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회차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줘가지고 출제하는 풀이법은 안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 이름을 주던 간에 안 주던 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푸는 방법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45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여기 총사령 양세봉이랑 참모장 김학규가 언급됐고, 여기에 영능가서 점령했다. 그래서 영능가, 양세봉 언급되면 딱 그거예요. 조선혁명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독립군이랑 조선노동대, 한국광복군이고 구별한 거 되게 어려웠는데, 일단 그걸 좀 정리를 하면은 한국 독립군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암기하라고 해요. 쌍성보 대전차인 그 쌍성보란 대전장 전투인데, 쌍대전차가 그 쌍대의 전차가 중국 호로군 호로롤로 소리를 내면서 중국 호로군 북쪽으로 가버렸다.
왜냐면 이게 북만주 지역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대전차가 호롤롤로 소리를 내면서 북도로 가버렸다. 이게 한국 독립군 이렇게 외우라고.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남쪽 지역에는 영능가랑 이 흥경선 전투, 그래서 남쪽에 있는 영흥 지역에는 양세봉이라는 의로운 인물이 있었다. 남쪽 지역에는 남쪽의 영흥 지역에는 양세봉이라는 의로운 인물이 있었다. 이런 식 암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때려 박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혁명과 관련된 대표적인 또 전투 지역인 흥경선 전투가 정답이고, 2번 자유시 참변 이후에 세력이 약화된 거는 서위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이죠. 자, 3번 중국 팔로군에 편제돼서 항해 전선에 참여한 거는 조선의용군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한 거는 한국광복군이에요. 그래서 연합군 언급되는 거는 한국광복군이 확률이 제일 높고, 5번 북만두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는 아까 언급한 이 한국독립군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 46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이 문제는 그거 강조해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이랑 공출이 힌트를 있는데, 제가 항상 이 시기는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 언급되면 한능가부 솔직히 이유 유형되면은 키워드는 온갖 다양한데 핵심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거밖에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후반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셋 중에서 제일 출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30년대 후반이고, 그걸 내려면 항상 전쟁을 힌트로 줄 확률이 90%입니다. 예전 기출 보세요. 전쟁이 언급된지 안 되는지. 전쟁 언급된 1930년대 후반인데 맨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한테 배웠으면 되게 키워드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번 국민학교에서 공부한 학생, 국민학교령이 1941년에 발표돼가지고 그 소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했으니까 맞고, 2번 징병제를 찬양. 자, 징병제는 전쟁에 군인을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 왔다. 맞고요. 국민징용령, 강제로 노역에 끌고 왔다. 맞고요. 황국시민서사, 당시에 그 천황의 그런 신하로서 충성심을 다할 것을 말하는 그런 서사, 세뇌랑 관련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2, 3, 4 제거하고 국민학교라는 거 말았으면은 다 소거되기 때문에 조선태영령인 1912년 발표돼서 20년에 폐지된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세뇌, 노역으로 여러분들 키워드 외우셔야 조금 더 키워드를 쉽게 암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47번 가나 사이에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공부를 좀 꼼꼼하게 못했으면은 이 키워드가 좀 어려웠을 텐데, 일단 보면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그러니까 사임하셨고 정부통령 선거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다는데, 여러분들 눈치가 있었으면 여기서 3.15 부정선거를 뽑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기붕 부통령이 사퇴했다는 걸 맥락 고려해서 당시에 3.15 부정선거 이후에 발생한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이 사임을 했다는 것이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4.19 혁명 직후에 이승만의 사임을 발표한 일종의 그런 거고, 나의 사료가 여러분들 좀 어려웠었는데, 일단 반공을 국시의 제의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및 강화한다는데, 그래서 그 이승만 정부 시기 이후에는 이게 발표되기 전 이전의 중간 정부 시기에는 이 반공태세가 되게 애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다뤄주고, 미국과,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더 철저히 공고히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은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반공태세랑 한미동맹 강화랑 그 정권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말인데, 뭔 말이냐면, 이 이승만 정부 시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게 있다면 좀 흐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승만이 사임한 뒤에는 허정과도 내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일단 3차 개헌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를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제를 기반으로 당시에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섰죠. 장면 내각이. 그래가지고 이 장면 내각 시기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면에게 조금 더 권력이 집중된 상황인데, 당시에 이 장면 내각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당시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이 내부적으로는 막 분열해, 구파 신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당시 뭐 통일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약간 좀 경제적인 것도 하려고 하고, 뭔가 온갖 혼란이 있으니까 이 이승만 정부 시기 이 장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당시 입장에서 얘네가 일을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한다고 판단하니까 당시에 이걸 발표한 세력이 군부 정권인데, 당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정부가 일을 더럽게 못하니까, 일단 우리가 당시 이거를 좀 개편하기 위해서 일단 반공태세 강화에, 한미동맹 강화에 뭔가 좀 온갖 거를 정해놓고서, 일단 우리가 임시로 통치할 테니까 조금 이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나타나면은 다시 정권 이양할게 하면서, 당시에 이 세력들이 세웠던 게 바로 박정희가 세웠던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약 2년 정도 권력을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사료는 뭐냐면 5.16 혁명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사퇴하고서 5.16 혁명 공약이 발표되기 시기 사이에 그런 흐름이 어떤 건지라는 걸 봤을 때, 이승만 사퇴 이후에 장면 내각을 하는 이런 장면 내각이 들어섰는데, 얘네가 일을 못한다 판단해가지고 당시에 박정희가 그 5.16 군사정부 일으켜가지고 이걸 발표하고 임시 통치했다는 흐름을 낸 게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료를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걸 몰랐더라면, 최소한 이 사료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승만이 사퇴한 다음에 의원내각제로 개편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 잡았어도 되고, 만약에 몰랐더라면 진보당이 창당된 건 1956년 이승만 정부 시기라 안 맞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신군부 전두환이 1980년 세운 걸 안 맞고, 농지개혁은 1949년 이승만 정부를 안 맞고, 3.2 민주구국선언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인데, 일단은 이거는 다 이승만 정부 시기 키워드니까 다 소구어예요. 그러면 80년, 76년, 그리고 60년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4.2 시기 문제를 낸다면은 80년이 답이면 이것도 포괄돼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근데 76년이 또 되면은 60년도 포괄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뒤에 발생한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넓기 때문에 다른 선지에 좀 합집합이 아니라 부분집합이 들어버려가지고 시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두 시기사 역사 사실이니까 그나마 제일 가까운 거 고르는 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꼼수를 썼더라도 시기상 답이 이거밖에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냈냐,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이런 흐름이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실 필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48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보 시기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마 제 예상 문제 그때 보신 분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이게 교재에 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하셨다는 딱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 문제 제시된 정보 시기에는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 조선총독부 철거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다시 개칭한다, 이거 일제의 잔재를 없앤다는 목적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했었고, 마지막으로 그 전두환이랑 노태우를 전 대통령을 구속했어요. 당시 약간 좀 역사적인 거에서 약간 좀 5.18 관련된 것처럼 안타까운 사건 나타나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 이 정부는 바로 김영삼 정부거든요. 근데 만약 그거를 몰랐더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50주년 광복절이었잖아요. 50주년 광복절이니까 저 같은 포인트 이렇게 두 개 잡았을 것 같아요. 87년 이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88년에 노태우 정부를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5년 게임을 해가지고 93년 김영삼 이렇게 해서 5년 이내니까 95년쯤에는 이때구나 이렇게 풀던가, 아니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2017년이잖아. 그래서 뭐 2012년 박근혜, 2007년 이명박, 2002년 노무현, 그리고 97년 김대중 하고서 92년 이렇게 내려와서라도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이런 키워드를 보고서 어떻게든 문제 비비세요. 안 그러면 문제 풀기 힘들어요. 자, 1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시기에 29번째 회원국이 됐어요. 정답 1번이고, 2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거 계속 맨날 말이 바뀌는데, 일단은 지금 이거는 교과서 기준이에요. 교과서랑 한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이 체결 시점을 2004년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2004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기준할게요. 제가 혹시 헷갈리면은
그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 한미 FTA 쳐봐요. 이거 2004년에 나오니까 전 이걸 기준으로 2004년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된 거 역시 노무현 정부라서 안 맞고, 5년 단위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된 거는 전두환 정부예요. 그래서 이 직선제 개헌을 바탕으로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거니까 시기에 깔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시가 일어난 거는 1964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49번. 가 정부 시기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조금 까탈스러울 수는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심화 47에 50번을 그대로 연기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옛날 문제 여러분들이 잘 풀이하셨으면은 이 문제는 전혀 헷갈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고, 약간 좀 공시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 정보를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었는데, 한능과 응시하는 기출 풀었으면 이 문제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게다가 그때 제 포함 다른 선생님 강의 그 전날 특강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낸 거는 언젠가 다시 응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이 문제 제기된 정부 시기에는 이 국립보건원을 그 질병관리본부로 개편했어요. 지금은 질병관리청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 시기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됐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가보면은 제 동네까지 까먹었는데, 그 부산에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 정상회의가 주최된 그 현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기념관 같은 걸 쓰고 있고, 이 시기에는 그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라 해가지고 약간 좀 정치 관련된 그런 도시를 따로 만들었다, 이런 걸 했을 때 이 정부가 노무현 정부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만 암기했으면 쉬웠고, 그 노무현 정부 안 나오고 이제 방심하신 분들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방심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이거 다른 말로 민주노총. 그러니까 이거 이따 다룰게요. 그래서 일단 이 민주노총은 1995년에 김영삼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서 틀렸고, 2번 국제통화기금의 채무를 조기 상환한 거는 김대중 정부 키워드를 안 맞고, 3번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창립대회가 개최됐다는데, 이건 노태우 정부 시기 키워드거든요.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1989년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해주고, 비노동자에 대한 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가지고, 당시 뭐 그 교사라던가 정치인이라던가 종교인들, 그 온갖 그런 계열의 인물들이 그 정치적 성향 없이 그 일종의 시민단체로서 만든 게 이거 경실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노태우 정부 시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노동이라던가 온갖 민주화라던가 뭔가 온갖 여러 분야에 대한 그런 열망이 표출하면서 이런 민주노총이라던가 경실련 같은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노태우 정부 시기 이후에 조금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여가지고 사실 이거 갖다가 속은 안 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두환 정부라던가 박정희 정부 나왔으면 이걸 오히려 꼼수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하고 무시험 추천제인 1969년에 시행한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키워드고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나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그래서 약간 뭐 제주 4.3이라던가 5.18 같은 사건의 그런 진상규명이라던가 일제감정기 시기에 약간 좀 안타깝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걸 만든 단체를 처음 출범시킨 게 노무현 정부 시기 키워드예요. 그래서 47에 50번에서 그대로 나왔던 이 문제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 선지가 상당히 까다롭게 했는데, 솔직히 기출 오답만 제대로 했으면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심화 54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 다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유일하게 이번 기출에서 가장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솔직히 이 문제가 유일하게 신유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해서 정말 못 풀었겠다 싶으면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못 풀었을 거예요. 이 문제, 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실전에서 제가 예전 기출에서 이거 다룰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다뤘었거든요. 이게 딱 나와버린 게, 하필 이 칠체선언이 나와버려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가 74를 적으려고 했는데 77을 적은 게 아닌가요? 헷갈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74를 적으시려고 77로 적은 게 아닐까요? 근데 77 맞고요. 일단 그래서 사례도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그냥 정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5번째, 남북 이상가족 행사를 처음 연 거는 1985년에
전두환 정부 시기거든요. 이때부터 약간 좀 민간인 교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당시에 그 뭐 예술당 공연도 서로 방문시키고 최초 이상가족 상봉도 했다는 그런 의의를 가졌던 게 전두환 정부 시기 키워드고, 그리고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한 거는 1989년에 88년에 노태우 정부 시기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모를 만한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노태우 정부가 이게 출범한 거의 직후에 발표한 특별 선언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핵심이 뭐냐면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일종의 그런 북방 외교라던가 아니면 통일을 위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게 7.7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면서 당시에 노태우 정부 시기에 중국이라던가 헝가리라던가 소련 등과 국교를 재개하고, 제가 항상 노태우 정부 강조하는 키워드인 유엔은 기본적으로 그 비핵화를 좋아한다는 이런 통일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 그런 일종의 시발점을 제시한 게 이 7.7 선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계기가 여기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하는 거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틀렸어도 그냥 괜찮으니까 버리셔도 되고, 어차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안 떨어져요. 다른 거 틀렸으니까 떨어지지. 아무튼 간에 다의 사료 가면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한 거는 2000년 시기의 김대중 정부 시기예요.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 거고, 착공은 그러니까 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착수는 사전 기준은 2002년에 김대중이고 2003년 착공은 노무현 정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착수를 계속 2002년인데 계속 누가 계속 노무현 정부라고 해설 다 잘못 써놨는데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교재 믿지 말고 제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해설을 엉터리 놨는데 착수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재 보지 말고 제 거 보세요. 그래서 2003년은 노무현 정부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까지 여러분들 참고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나가다 순서니까 정답은 3번인데, 하나만 제가 또 궁예질 아니고 성지순례 예측하면은, 제가 보기에 55회 때는 이 UN 동시 가입이 이게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은 1991년 9월쯤이어가지고 제가 보기 53회 때가 이게 딱 9월이어가지고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태우 정부가 이 노태우 정부가 55회 때 통일업적 문제로 나올 확률이 또 높거든요. 그래서 55회 때 이 통일업적 낸지 한번 주목해보세요. 제가 보기 이 UN 동시 가입이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용으로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설을 마치고, 55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낼 수도 있고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55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기출을 오다 꼼꼼히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테니까 잘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 해설은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